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공화당이 상하원까지 장악하면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 우려에 대해 우리 경제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를 하고 이른 시일 내에 회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장중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가 공약한 대로 관세 인상과 감세를 추진할 경우 달러 강세가 더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국내 조선사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선박뿐 아니라 보수와 정비 분야까지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되면서 벌써부터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하원까지 장악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더 강력해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피해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임동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에 대해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피해와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겁니다. 기재부, 산업부, 또 산업부 내에서도 또 통상교섭본부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 통상, 또 산업 경쟁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벌써 한참 전부터 여기에 대한 또 발생할 수 있는 이슈, 거기에 대해서 대응 논리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권 주자가 된 순간부터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중국을 타깃으로 한 미국의 강력한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피해 아세안이나 중남미 지역에 단가를 낮춰서 수출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해당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슈퍼 관세가 한 60% 붙어버리면은 우리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국제시장에서 그냥 덤핑을 막 한다. 그러면 우리도 물건이 안 팔리는 이제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을 빨리 만나고 싶다고 했다며 모든 문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회동 일정을 조속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트럼프의 귀환 소식에 환율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넘어섰는데 올해 안에 1,42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환율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지난밤 1,404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1,400원대 안팎에서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환율이 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1,400원을 돌파한 것은 올해 4월 이후 처음입니다. 9월 경상수지는 111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환율 증가세를 막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통상 경상수지가 흑자면 벌어들인 외화가 지급한 외화보다 많아 환율이 하락하는데 강달러 흐름이 이어지며 환율을 끌어올린 겁니다. 이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며 달러가 강세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규모 국채 발행, 관세 부과,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등이 강달러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모두 장악하는 레드 수입이 현실화되면
단기적으로는 환율 상단이 1,400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연말까지는 그래도 강달러 압력 이어지면서 1,400원대 내외에서 움직일 거고 연초까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이 같은 고환율은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 경제를 악화시키는 복병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그 수출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에서 지금 품질 경쟁력 쪽으로 많이 이렇게 전환이 돼 있기 때문에 환율이 우리 수출 증가에 예전에 기여했던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 우리는 원유나 이런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흑자나 무역수지 이런 게 좀 줄어들. 과거에는 고환율이 수출에 유리하다고 봤지만 수입한 중간재를 이용해 최종 제품을 만들어 파는 수출 구조상 이를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겁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원화값이 떨어질 때 수입 비용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환율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이는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느니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다시 강달러 현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다시 맞은 1,400원대 고환율 시대, 무역부터 내수까지 한국 경제의 먹구름이 들이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주식시장도 걱정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재집권 소식에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훨훨 날았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인가라는 가장 큰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트럼프의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더 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코스피는 오르락내리락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국내 증시에 변수로 작용하는 건 그가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무역을 강조해온 트럼프가 일기 집권 때처럼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들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금리 인하 속도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에도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시장은 관세 부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자동차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대미 자동차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인데 내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친환경 정책을 내세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수혜를 누렸던 2차 전지와 태양광도 트럼프 변수의 영향권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생산의 대가로 2차 전지와 태양광 회사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 정책이 폐기되면 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권업계는 지수를 추종하는 것보다 실적 기대감이 큰 업종 위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주식시장 주도주인 인공지능과 트럼프의 공약인 규제 완화 두 가지 색깔을 동시에 갖는 자율주행과 우주, 원전, 방산 등이 유망 투자처로 압축됩니다. 각자 도생의 나토 같은 경우에 방위비를 갖다 분담하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각자 도생의 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산 업체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지수에 선반영된 만큼 국내 증시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물과 선물을 모두 순매수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 하여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관세 전쟁을 예고하며 다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정부도 트럼프 노믹스 시즌2가 한국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임을 기정사실화하며 긴장의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트럼프 2기 재집권은 외환 금융시장, 통상, 산업 등 우리 경제 전방위에 걸쳐 불확실성을 던져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보시는 것처럼 이들 세 분야에서 이렇게 별도의 회의체를 가동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기로 한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양국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AI 기술 등에 대한 투자와 고부가 유망업종 중심의 서비스 수출을 확대한다는 대응 전략도 내놨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는 최대 60%, 나머지 국가들에도 최대 20% 수준의 보편적인 관세를 매겨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최근 대미 무역수지 흑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우리나라는 언제
관세 폭탄의 타깃이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중국과 교역 관계를 축소하는 디커플링도 내세웠는데요. 동맹국으로서 이 같은 기조에 참여하길 압박한다면 대중 수출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리스크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2분기 마이너스, 3분기 0%대의 위태로운 성장률을 기록하며 정부 목표인 연간 2.6% 달성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내년엔 2%대 수성마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편 관세가 20% 부과될 경우 수출이 최대 62조 원 줄어 실질 GDP가 최대 0.67%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관세 전쟁이 세계로 확산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많게는 1.1%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시장 불확실성을 주시하면서 단계별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해진 정부. 미 FOMC 결과가 나오는 내일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이 모이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금융,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가장 먼저 협력을 강조한 분야는 바로 조선산업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박뿐 아니라 유지 보수까지 한국 조선업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업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유지보수 능력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의례적으로 인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반도체를 이야기하고 배터리를 이야기하고 자동차를 이야기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지른 말들이 있잖아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 잡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황기 속에서 한국 조선사들은 미국 함정 유지보수 사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한화오션은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했고 HD 현대중공업은 미국 군함 유지보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미국 해군이 2027년까지 중국군에 대비해 전력 구조를 개편할 계획인데다 미국의 군함 교체 시기까지 맞물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LNG선 수출은 한층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액화 천연가스 LNG 수출국으로 트럼프 당선으로 LNG 생산과 프로젝트 개발에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비를 받아야 되는 함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게 이제 LNG 개발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트럼프가 됐으니 부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승인이 나서 개발이 될 거다. 거기에 따른 LNG 운반선 발주가 늘어날 거고. 다만 조선 시황은 최근 다소 주춤한 상태입니다. 조선업 시황을 판단하는 지표인 신조선가 지수는 3주 연속 약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적 최고점을 찍은 이후 주춤한 모습인데 최근 LNG선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조선업계는 트럼프의 당선이 단기적일지 장기적인 협력 기회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최근 삼성물산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때 주택사업 철수설까지 돌 정도로 재건축, 재개발 수주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 4구역. 올해 정비사업 경쟁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업계유리 삼성물산이 수주전에 뛰어들며 현대건설과 맞붙습니다. 한동안 정비사업 수주에 소극적이었던 삼성물산이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잠원 강변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으로 뒷심을 보이며 6개월 사이 모두 5곳을 수주해 수주액 2조 원을 넘겼습니다. 정비사업 수주와 함께 플랫폼 사업 확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시장 선점을 통해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늘리면 향후 수주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삼성물산이 내놓은 홈 플랫폼은 레미안뿐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삼성물산이 주택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도시정비 수주액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서울의 알짜 정비 사업장을 얼마나 수주하는지에 달렸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사 비급 등으로 정비사업의 사업 여건이 상당히 바뀌었지만 사업성 자체는 개별 단지마다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사업성이 충분한 특히 서울 지역의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이 도시정비사업 왕자에도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3분기 만에 국내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형 증권사들 역시 줄줄이 좋은 실적을 신고하고 있는데 1조 클럽 증권사가 단 하나도 없었던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빅5 증권사들이 1조 클럽 복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3분기 만에 1조 클럽에 조기 입성했고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까지 최소 3곳은 올해 영업이익 1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용 부문의 수익 개선과 서학개미 열풍이 호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의 3분기 운용 손익은 1년 새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채권 평가이익이 늘었고 달러 강세에 외화 표시 채권의 환산 이익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은 줄었지만 서학개미 열풍에 해외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은 대폭 늘었습니다. 미국 시장 강세가 이어지고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예고된 만큼 증권사 실적에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해엔 CFD 사태와 부동산 PF 부실이 겹치며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한 증권사가 한 곳도 없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은 파생상품 운용 과정에서 1,300억 원대 손실을 내며 대형사 가운데 지난 분기 유일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한미그룹의 경영권이 달린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을 앞두고 오늘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그룹이익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영권을 두고 반대 측에 서 있는 어머니와 누나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맹비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사회 장악에 대한 의지와 경영 전략을 밝혔습니다. 임시주총의 결과와 관계없이 저를 중심으로 하는 경영체제는 2027년까지 계속될 것이고 2026년 3월이면 완전한 경영권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그룹 이익을 1조 원대로 키울 계획이고 임 대표의 임기 만료는 오는 2027년. 그 전까지 3자 연합 측 이사진 임기 만료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대표 측 이사 기용을 노려 경영권 장악 기간으로 만들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2027년 정기주총에서 임종훈 대표를 비롯한 친대표 측 이사진 임기도 만료되므로 그동안 경영 성과를 내 인정받겠다는 목표. 자체적인 연구개발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적극적인 M&A와 오픈 이노베이션, 신규 치료 영역 확대 등 외적 성장 동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8년 2.3조까지 달성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주주가치 제고에 힘쓸 것입니다. 공시를 통해서도 밝힌 해당 전략에 대해 3자 연합은 보고서는 지난해 한미그룹이 도출한 전략 보고서를 짜깁기한 수준이라며 전략 실행에 필요한 8,150억 원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설명이 없으며 두 형제는 개인 채무 오버행 이슈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는 3자 연합이 제안한 이사회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관 변경 안건, 신동국 회장, 임주현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됩니다. 이 두 안건이 모두 의결되면 3자 연합이 우세해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영권 분쟁은 한층 교착 상태에 빠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AGU+가 2028년까지 최대 3조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 인공지능 통화비서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전여성 기자입니다. 실시간 통화 내용이 휴대전화 화면에 대화 형태로 나타납니다. 통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AI가 대신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LGU+가 선보인 AI 통화비서 앱 익시오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정도 출시가 미뤄졌지만 그만큼 완성도를 높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실제 서비스를 체험해본 결과
시끄러운 주변 환경에서도 대화 인식 정확성은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날 LG U+는 익시오 공개와 함께 회사의 AI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황현식 대표는 고객 맞춤형 AI 서비스를 내놓겠다며 대형 모터와 고급 스포츠카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엔진을 탑재해서 실제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를 원하는 것이지 저 커다란 엔진 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강력한 AI 엔진이 개발되어 있지만 고객이 원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AI 서비스입니다. 고성능 AI를 어떻게 최적화, 경량화해 내놓을지가 미래 AI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될 거란 설명입니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빅테크와 직접 경쟁하는 것이 아닌 여러 빅테크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조합해 한국형 AI로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황 대표는 AI 시대에도 국가, 지역별 특성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며 토종 AI가 파고들 여지는 충분하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간 4천억에서 5천억 원, 2028년까지 최대 3조 원을 AI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빅테크들이 승자 독식을 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로컬라이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거는 이 고객들을 세분화해서 그 접근하는 부분에는 빈 공간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다만 익시오를 비롯한 기업대 소비자 AI 서비스에서 수익을 거두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황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LG U+가 출시한 익시오는 아직 아이폰용 앱으로만 출시된 상황으로 내년 1분기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파크 선수 여러분들이 수일치 안동을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호텔이 없고 식당에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안동시에서는 이와 같은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파크 골프 선수 여러분, 대한민국 안동에 오시면 언제 어디에서나 마음 놓고 골프를 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안동을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